안녕하세요. H의 낭독살롱에서 고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낭독을 하고 있는 한민정입니다. 지난번에 허은실 시인이 여러분께 이야기를 건네는 것을 듣고 저도 용기를 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데요. 여러 권을 읽기보다는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필사를 하거나 누군가의 목소리로 그 책을 듣는 것도 좋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떤 좋아하는 책을 제 목소리로 읽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걸 들려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낭독에 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건 일산에서 은희경 작가가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낭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단골 책방에 빠지지 않고 은희경 작가를 만나러 갔었는데요. 책을 읽는 것은 좋아했지만 가만히 앉아서 2시간 동안 듣는 것은 참 낯설기도 하고 조금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달 반복되고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는 제가 책을 대하는 마음이라든가 그 책을 들여다보는 저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희경 작가의 팬이 되었습니다. 은희경 작가의 소설 중에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라는 소설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작가의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경은 늘 그렇게 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조금은 다를 것이다. 결국 시간이 개입된다는 뜻이겠지. 풍경을 보기 위해 내가 간다. 대체로 헤맸다. 익숙한 시간은 온 적이 없다. 지금 이 풍경 앞에서 생각한다. 내가 풍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실려갔다. 떠밀려 간 것도 아니고 스침과 흩어짐이 나를 거기로 데려갔다. 이 말들을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일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다가 저는 지금 제주에서 서점 알바 생활자로 지내면서 이렇게 허은실 시인과 인연이 되어 H의 낭독살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침과 흩어짐이 저를 이곳에 데려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잠이 오지 않던 밤이 많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잠을 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소리나 허은실 시인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낭독 유튜브를 통해서 잠이 오지 않고 고독한 어떤 밤을 보내는 누군가가 잠시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고요. 제가 제주에서 지내면서 짧게 쓴 글이 있습니다. 저는 작가도 아니고 그냥 서점 알바 생활자로 지내는 사람인데요. 그냥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책방에 앉아 생각한다. 퇴근을 하고 오늘은 어디서 해질녘 산책을 할까? 나는 그날의 하루를 산책으로 담아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날의 공기, 불어오는 바람, 노을의 색채, 구름의 모양, 들꽃의 이름, 파도의 일렁이는 모양. 오늘 더 반짝이게 보이는 별들, 별자리, 화성, 목성, 도성을 채집한다. 해질녘에 채집을 시작해서 어스름을 지나 집에 돌아오는 길은 밤이 된다. 요즘엔 7시 40분쯤 해가 지기 때문에 7시까지는 부지런히 오늘의 채집을 위해 걸을 곳을 정하고 어떤 걸 담을지 담게 될지 주머니에 호두알을 넣고 손가락으로 굴리듯 그렇게 이리저리 굴려본다. 오늘은 거길 걷자. 제주 조천읍에 2년째 살고 있지만 얼마 전 발견한 길. 조천읍 충원묘지와 정세미들 사이의 길이다. 한라산과 밭담들과 노을과 바다와 꽝과 하늘만이 보인다. 온전하게 볼 수 있다. 그걸 담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날의 잔물결 같은 노을과 나의 걷는 리듬과 박자에 맞는 노래를 듣는다. 여름 냄새, 여름 햇빛, 여름 바다, 여름의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스름이 찾아오고 바다 위에는 별이 뜬다. 한지잡이 배들이 별같이 빛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그해 아르레 여름이 생각나곤 했다. 그때 나는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어느 날 치통이 심해서 치과에 갔더니 상한이가 없다고 했다. 한참 후에 알게 됐다. 잘 때 이를 꽉 물고 자서 어금니가 아팠던 것이다. 하지만 그땐 알지 못했다. 힘을 주며 견디던 나를.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내가 괴물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일단 멈추고 프랑스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여기만 아니면 아주 멀리 날아가면 거긴 뭔가 있을 거라는 희망찬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도망친 것 같다. 여기서의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3주 동안 프랑스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했다. 그러다가 아르리라는 소도시에 간 적이 있다. 반고흐가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다. 그가 있던 정신병원도 가고 자주 갔다던 노란 카페 테라스도 갔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었고 론강이라는 곳을 걸었다. 강 위로 흐르는 불빛들을 따라 다리를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가 눈물이 났다. 눈물이란 게 생겨났고 흘렀다. 쏟아졌다. 이 감정의 정체를 가늠할 겨를도 없이 맑고 순한 것을 쏟아냈다. 그냥 그날의 공기가 보드라웠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처음엔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걸 보고 있는 내가 그런 나인 게 많이 좋아서 아름다운 걸 담고 있는 온전한 나를 느낄 수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울었던 것 같다. 고흐의 그림을 좋아했지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다고, 가고 싶다고 바랐던 적은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 당도에 있었다. 7월의 어느 여름밤이었다. 여름 냄새, 여름 햇빛, 여름 바다. 여름의 풀벌레 소리가 들리면 그의 아르레 여름이 생각나곤 했다. 일상으로 돌아와 일산 호수공원 불빛을 보면서도 아르레 여름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다. 론강에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일산도 아름답게 빛난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다. 아르레 여름밤도 일산 신도시의 밤하늘도 그리고 밤하늘에만 별이 떠 있는 줄 알았는데 한치잡이 배가 바다 위에서 별같이 반짝이는 요즘 같은 제주의 여름밤이면 그날의 채집을 끝내고 두둑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나는 아주 한밤중에도 고요하고 평화롭게 바다에서 유영하는 고래가 된다.